예, 변호사님, 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 국민의힘의 어떤 총선 전망 보고서 이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뭐 영원하면 차치하고라도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수도권 아니었겠습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이 부분이 이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다고 봐야겠죠. 서울 49개 지역구 49곳 중 우세한 곳이 6개뿐이 안 된다. 강남 쪽이죠. 강남 가불병, 그러니까요. 서초 갑을, 송파 을, 송파 갑도 아니에요. 네. 갑이 김웅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경합 우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강동 갑, 동작 을. 네. 여기는 나경원 전 의원 있고 그 이수진 민주당 의원 좀 너무 날이 넘은 의원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마포갑, 노웅래 의원. 네. 이게 다 합쳐도 9개뿐이 안 되고 그렇죠. 지난 총선 때 서울 전체가 8개 아니었습니까? 강북은 용산 딱 하나고 또 여기 강남 서초 이거 해갖고 8개 얻었다. 그러면 지난해 재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 민심이. 네. 뭐 수도권 특히 경기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동안 서울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조사도 나왔고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여의도 연구소가 아주 여론조사를 철저히 하는 데인데 자체 분석 결과에서도 이거 참패다 이렇게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나오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아니 그 여론조사가 아마 지난주 정도 했으면은 아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하고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벌인 그리고 다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개그 콘서트가 돼버렸어요. 그 말이 되는 짓입니까? 짓이에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나온 거 이거는 아니 육습도 많습니다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건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거고. 예. 여하튼 이 인요한 위원장 들어서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수술을 뭐 의사 출신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좀 기대를 했었어요. 중도층이 문제겠죠 항상. 왜냐하면 서울에서 거의 그 경합지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몇 프로 차이로 이게 그 승패가 갈리는데 결국 국민의힘의 인요한 위원장 혁신이가 잘하고 그다음에 이걸 당 수뇌부가 받아들이고 그다음 여러 가지로 그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이번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혁신을 안 하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명백하게 표시하는데 그렇죠. 아니 전부 실망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역시 안 돼. 거기다가 지금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저는 방통위원장 김홍일 위원장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방송에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을 거기다 위원장 안 친다는 게 아무리 존경하는 선배라고 하더라도 존경하는 선배면 아무나 같아 않습니까? 그 방통위는 방송에 경험이 있고 지금 시대에 방송 산업이 발전이 지금 눈이 진짜 아플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란 건 저도 뭐 종편에서 한 8년 동안 해봤지만은 이게 사람들 방송 나가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방송국 사장 앉혀놓으면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전혀 아니더라고요. 방송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방송밥이라 그러나요? 방송가에서. 그럼요. 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방송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 방송이 어떻게 개혁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결국 검사 출신을 그 방통위원장을 앉혔다는 걸 있죠. 규제, 그 다음 이 잘못된 걸 갖다가 혼내줘 가지고 그런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는 보이죠. 검찰 출신이 오면은 검사들이 잘한 게 뭡니까? 사람들 혼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회초리 때리고 어떤 당근을 주고 이렇게 채찍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큰 실책을 인사에 있어서 딴 인사도 뭐 이렇게 검찰 이번에 또 그다 금융 감독위원장인가요? 이것도 교체도 안 한다 그러네요. 그 검사 출신이 지금 감독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도 그렇지만 지난번 6명 국무위원 교체를 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아니 이태원 사건 났을 때 있죠.
어떤 딱 책임지고 수습하고는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감동을 받는데 네. 어떤 이상민 그 장관한테 뭔가 빚을 졌는지 뭐 이렇게 끝까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있죠. 어떤 국민한테 감동을 주는 어떤 이 개각이 필요하고 한데 이런 상태에서 그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죽을 쓰고 네. 대통령은 대통령 오늘 어디더라 잠시 SNS를 보니까 영선 대통령의 한계라고 돼 있던데 그 정도로 대통령 주위에서 어떤 정무적인 감각을 탁월한 감각을 가진 분이 이런 걸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시피 하니까 아니 장관은 사실 거기에 오늘 칼럼인가요? 써놨더라고요. 저도 이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그 기관의 장언이 있죠. 본인의 능력이 뛰어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은 그 조직을 외압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떤 유능한 사람을 차관 그다음 그 밑에 사람을 고용해가 잘하는 게 중요하지. 장관이 무슨 모든 힘을 휘둘러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조직 탈납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의 생각은 장이 엄청나게 똑똑해야지 그 조직이 잘 굴러간다 생각하는데 장이 할 일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통령실의 어떤 좀 헛발질이라고 그러면 인사에서 더하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어떤 계속되는 어떤 그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탐욕이죠. 탐욕. 이게 합쳐지니까 지금 이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4년째과 지금 3년 한 6개월 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 아니냐. 그때도 이 비슷한 지지율이 이 당시에 나왔죠. 아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은 내일 선거가 있다면 어느 정당에 지지를 하겠느냐, 찍겠느냐죠. 국민의힘은 31이고 민주당은 36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투표에 있어서 정부 견제론을 찬성을 하냐 아니면은 정부 지원론, 그러니까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찬성하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갤럽에서도 보니까 정부 견제론은 51%, 정부를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여당을 찍겠다는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부 지원론은 5%가 빠지고 견제론은 5%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지표조사라고 MBS 최근에는 친여적인 그런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정부 지원론이 42, 정부 견제론이 47이 나왔고 연합뉴스고 연합뉴스 TV가 매트릭스의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부 지원론이 37, 정부 지원이 그리고 정부 견제론이 50이에요. 그러니까 이 37대 50 매트릭스나 갤럽의 35대 51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지난 2020년에 보면은 4.15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집권당 아니었습니까? 정부 지원이 49고 정부 견제가 37로 나왔어요. 그 결과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80대 103으로 참패를 했다.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니까 조선일보에서는 퀘스천 마크를 탁 붙였더라고. 이번에도 어떻게 나올 건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어디선가 뭐 국민의힘 내 토론인가 대화하는데 이재명만 7번 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내년 총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건 이미 지났다고 보이거든요. 지났죠. 뭐 구속이나 되고 1심이라도 판결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로는 있죠. 국민들의 어떤 이재명 피로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미 이제 그 약효가 많이 떨어진 소재거든요. 여기에 아직도 기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잘못되면 우리가 뭐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스스로 혁신을 하고 뭐 어떤 그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고 그다음 대통령실에서 어떤 인사라든가
어떤 정책의 선점을 이슈를 선점하고 저번 왜 김포 서울시 편입 예. 뭐 그것도 한동안 올랐었죠. 국민의힘의 지지가. 그런 식으로 이슈를 선점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그 상대방의 그냥 헛발질 이걸 기대하면서 안이하게 지금 대응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여론조사는 그런 국민의힘 대표 그 지도부의 어떤 그 안이한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번에 반복되지 않으란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나 여론조사 결과가 예.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원래 그 지금 집권층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과거는 좋았고 현재가 힘들기 때문에 현재를 맡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층이 늘어나는데 네. 지금 2020년인가 그때는 오히려 집권층이 지금의 야당 아닙니까? 예, 야당이. 예, 그럼에도 높았고 그 국민의힘은 그 아주 힘이 없었고 예. 지금은 거기다 집권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현실 삶의 고달픔에 대한 반영까지 되어버리니까 예. 어떤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금 경제도 아주 예, 나쁘지 않습니까? 경제는 항상 나빴어요. 지금 그래도 예, 그래서 우리 속담에 구관이 명관에만 나오는 게 사실은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나을지라도 국민들 삶에서는 현재가 우리가 옛날에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 네. 살고 있지. 그래서 항상 현재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미국도 중간선거는 항상 여당이 거의 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내년 총선이 중간선거예요. 미국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 중간선거에서 아주 선전을 해야지 지금 여당이 어떤 일정 부분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지금 선전이 아니라 악수만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나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뭐 야당에서 200석까지도 본다는 그때 우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 쭉 나오고 하면서 그 말이 될 수도 있겠는걸? 지금 예.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예. 수도권 이 출마자라든가 의원들 얘기 아닙니까? 본인들은 애간장이 타는데 그렇죠. 지도부는 태평성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고 덮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수도권 출마자들 대다수가 국민의힘은 수포당이다. 네. 수도권을 포기한 당이다. 이렇게 지금 포기가 아니고 수포당 수학 포기를 때 수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수학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는 수도권 포기당이 돼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남 자민련, 영남당으로 쪼그라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남에서 얻을 겁니까? 충청도에서 얼마나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런 결과를 쉬쉬한다는 건 있죠. 네. 이게 드러나면은 결국은 혁신을 안 했지 않느냐. 당신들 뭐 하느냐. 김기현 물러나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 나올까봐 예, 쉬쉬 이걸 덮는 쉬쉬하는 거예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보신주의에 그러니까 전직 고위 관료 네. 뭐 이렇게 꽃길만 걸었던 사람이 가장 큰 약점이 그 보신주의. 나만 그냥 괜찮으면 돼. 그건 내가 무리할 필요는 뭐 있어. 내가 굳이 그 위험하게 수도권에 출마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 농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예. 그런 취급을 내가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 지금 오늘 조선일보 단독으로 한 이 부분 이걸 갖다 크게 떠드는 게 엄청나게 거부감 느끼는 거죠.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는 거 보세요. 김병민 최고위원이 철장으로 밀려났던데 김기현 중간에 앉아 있어요. 그 옆에 경찰 출신 아주 고위직지에 지낸 윤재욱이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또 경찰 출신 김석기 거기도 지금 60대가 넘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 옆에 또 이만이라고 거기도 경찰 출신 예.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재 영입을 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철규 씨. 그 사람은 뭐 영남은 아닙니다만 거기도 또 경찰 출신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부를 탁 장악하고 있고 이철규는 또 강원도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은 영남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 선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지역에서 꽃길에서 마차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 수도권 여기야 뭐 앞으로 우리가 잘만 하면 어떻게 되겠지. 윤석열 대통령이 뭔 카드 안 내놓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지금 급급해갖고 인요한이를 쫓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신들
불출마하고 험지 출마하라니까 뭐 이런 친구가 다 그러니까. 있어. 데려다 놓으면은 말이나 잘 듣고 들러리나 좀 하라겠더니 진짜 주인 행세 하려고 해 하면서 쫓아내버린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굴러온 돌이 바뀐다 빼네 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지도부 저희들이 작년에 당대표 그 선거할 때 김기현 대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저하고 결국 그게 지금의 이 사태를 나는데 결국 그 윤핵관이 문제고 지금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있죠. 이 전부 다 주위에 검찰 출신 참모 또는 참모는 아니더라도 전화로 검찰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인사들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검찰 일변도 인사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아도 야당에서 검찰공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사도 결국 검찰공화국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지금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말려 들어가고 있어요. 뭐 여 변호사님이나 저나 정말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그렇죠. 잘 바라고 되기를 총선에서 원하지 뭐. 반드시 기야 우리나라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발전에 어떤 돼 있고 제도야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서 정말 애간장이 타는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것을 보면은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집권당의 대표고 중요한 직책에 있나 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요새 그런 거 보면요. 한 더 망해봐라. 이게 한 번 망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당선되니까 뭐 총선에 지더라도 그냥 또 집권당 행사하면서 또 실세로 한 4년 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이분들 호의호식 할지 모르지만 그 바람에 그 국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일반 국민들은 있죠. 정말 피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4년 동안에 폭주를 받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식물 대통령 비싸게 되고 어떤 이번에 상속세 문제라든가 법인세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제가 어디서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철수한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이 워낙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한국으로 안 돌아온답니다. 법인세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으니까 전부 다 베트남 쪽으로 가지. 이 정도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서민들 표 재벌 혼내줘야 된다. 이러니까 법인세에 대해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거든가 원내 과반을 확보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도 사명감이 없어요. 시원찮을 바인데 우리 국민들은 눈에 보게 저희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이 지금 뭐 과반은 따놓은 당상이고 180까지 가능하다. 수도권에 70석만 얻어도 최소 154석이 되고 아마 180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번에 180석 얻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똑같은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은 이렇게 지금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진짜 그 이재명 당이 그 당입니까?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서 국민들 평균 수준도 안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대통령이 총선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영향을 받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기현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기가 막힌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도 오랫동안 평생을 정치부 기자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집권당은 나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더불어민주당은 있죠. 정당이라기보다 도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 국민의 어떤 뜻을 반영하는 당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우두머리에서 뭉쳐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도당이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해찬 전 대표 180석 가능하고 이 말 들으니까 이해찬 대표가 옛날에 20년 집권 운운했거든요. 물론 대통령은 뺏겼지만은 실질적인 권력을 이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가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해찬 전 대표도 정치의 진짜 달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서민들의 정서, 그 다음 여당, 그러니까 보수의 어떤 행태, 이런 걸 쭉 보니까 대통령은 바뀌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일에 의해서 국회 권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면요.
대통령의 힘이 계속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옛날같이 막 계엄 선포하고 이럴 정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국회 권력을 쥐는 게 대통령 쥐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그 국민들의 투표 행태 그다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거는 계속 의회 권력은 자기들이 질 수 있다는 그 20년 뭐 5번 하면 선거 5번 하면 20년 아닙니까? 예. 집권이라는 게 꼭 대통령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국가의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게 집권 아닙니까? 일종의. 예.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정치적인 어떤 통찰력으로 볼 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호의호식하고 꽃길만 걷는 그리고 전직 관료 스타 출신 영입해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모습을 볼 때 이 백병전에 강하고 어떤 전투에 능한 진보 쪽이 계속 국회는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예. 또 이해찬 하면은 뭐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선거에는 달인입니다. 귀신이죠. 예. 본인이 여러 가지로 유권자라든가 국민들한테 호감을 주지 못하니까 지난 총선 때도 딱 투톱 체제 갖고 예. 자기는 뒤에서 전부 이 선거를 조율을 하고 예. 앞에는 이낙연 선대위원장 딱 내세워가지고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생긴 분 내세워가지고. 180석을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물론 우리가 과도한 뭐 기대다 200석 뭐 그러지만 있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볼 때는 이해찬 대표 말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나온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 네. 이것을 보고 정말 기겁을 해야 하는데 이런 걸 쉬쉬쉬 감추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국민의힘의 참 지도부들의 심한 모습이에요. 깊은 어떤 심중이 무엇인지 정말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아니, 않습니다. 잘못된 심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예.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예.